전시 팁을 드리자면요. 이곳이 이제 30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천천히 통과해서 보시면 너무너무나 멋진 풍경이 되어 있고요. 이 뮤지엄산에서의 제임스 터렐간이 정수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톡. 안녕하세요.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뮤지엄산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오크밸리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은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네, 이곳 카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녁에 가서 간단하게 파스타와 네, 그다음에 이런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크밸리의 밤도 너무나 뭔가 분위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둘만의 작은 또 연말 파티를 했습니다. 내년에 제 친구가 이제 조금 또 일하는 곳을 옮기게 되어서 그것을 좀 축하하는 의미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뮤지엄산으로 출발합니다. 겨울의 뮤지엄산은요, 화려함 대신에 좀 구조가 좀 또렷해지는 계절인 것 같았습니다. 돌, 콘크리트, 빛, 그리고 또 이곳이 전시를 보는 곳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간을 체험하는 미술관이죠. 안도 다다오가 만들었고요. 아마 8년 정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선은 이제 플라워 가든에서 이제 워터 가든, 그리고 본관, 스톤 가든, 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명상관을 선택을 안 했고요. 제임스 터렐관이랑 그라운드 안토니 곰리관이 오픈을 했죠. 뮤지엄사는 좀 건축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안도 다다올의 좀 건축의 핵심이 아무래도 형태보다는 프레이밍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풍경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걷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다시 보게 만드는 좀 방식인데 겨울에는 조금 잎이나 꽃의 정원이 없다 보니까 좀 그 프레이밍이 좀 더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선이 되고요. 또 하늘의 색깔은 면이 된 것 같았어요. 여기 이제 플라워 가든인데요. 봄, 여름에는 아마 꽃이 좀 주인공이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조금 이 빈자리가 좀 디자인이 주인공이었어요. 또 왜 걷는 미술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플라워 가든의 야외 조각 작품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르누아르가 조각도 했는데요. 이 작품이 빨래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르누아르가 또 조각도 잘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이곳에서는 르누아르의 조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청춘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 뮤지엄사는 명상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빛의 공간이 이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빛의 공간을 만나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뮤지엄산 다녀오면서 이제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가 이 뮤지엄사는 명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 둘 다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주는 단순한 그 아름다움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는 오로지 빛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 빛은 또 제임스 터렐관에서 더 직접적으로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빛의 공간에는 벤치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명상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잠깐 한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오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안도 다다오와 영국 작가 안토니 곰리의 첫 협업으로 탄생한 상설 프로젝트입니다. 구조부터 강렬한데요. 이 공간은 플라워 가든 아래에 지하 동굴 구조로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하 25m의 지하 공간과 이어지는 야외 정원에 곰리의 이제 시리즈 7작품이 흩어져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전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작품인데요. 여기 이 곳을 걷다 보면 발소리,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조각을 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조금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명상할 수 있는 감각의 돔이기도 합니다. 역시도 이것이 위에 뚫려 있어서 채광으로서 작품이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바로 산 아래
예, 야외에도 한 점이 작품이 있고요. 이것이 나가는 길은 또 야외라서 굉장히 영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실제로 여기 들어가시면 안내자분이 대화는 하지 않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소곤소곤 대화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박스 형태의 스틸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공기에 산화되고 부식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나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 7개의 작품 중에 뭐 앉아 있는 것, 누워 있는 것, 웅크려 있는 것 여러 가지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작품 옆에서 또 그 같은 모습으로 또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 팁을 드리자면요. 이곳이 이제 30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소 20분이면 모두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20분 지난 후에 이곳을 오롯이 혼자만 감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혼자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전에도 조금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 친구와 둘이만 나중에는 감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롯이 느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관으로 가실 때는 워터가든을 걸어가시게 되는데요. 물이 많다라기보다는 물로 시선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뮤지엄산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죠. 이렇게 빨간 조각상이 있게 됩니다. 이곳을 천천히 통과해서 보시면 너무너무나 멋진 풍경이 되어 있고요. 수면은 거울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제 반사로 보이는 풍경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특별히 수면의 흔들림이 좀 적어서 반사 이미지가 더 또렷해지실 거예요. 여기 카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임스 토레이를 보러 가기 전에 스톤 가든을 거쳐서 가실 텐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조경이 아니라 형태의 기억인데요. 돌로 만든 둔덕들이 있어요. 신라에서의 어떤 고분을 또 연상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더 눈이 오면 더 멋진 형태가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갑자기 조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원을 지나서 가시면 이제 제임스 터렐관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제임스 터렐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촬영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임스 터렐관에서 제가 그 전에서 페이스 갤러리나 여러 가지 좀 제임스 터렐의 전시를 봤지만 저는 뮤지엄산에서의 제임스 터렐관이 정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임스 터렐이 어린 시절에 퀘이커 가정의 영향, 침묵,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연 형태 구조를 그대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무엇보다 또 스카이 스페이스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호라이즈 룸도 너무너무 멋있어서요. 네,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가시면 제임스 터렐의 어떤 정수를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는 전시라 네, 30분 단위로 이제 입장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시를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좀 백남준 작가님 전시도 상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트샵에서는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뮤지엄사는 아마 계절마다 가서 보시는 것을 너무나 추천드려요. 저도 봄이나 여름 정도에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겨울 여행을 짧지만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 뮤지엄산에서 이렇게 멋진 그 공간 자체의 어떤 이 아름다움을 느끼시면서 뮤지엄산은 정말 꼭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다운 전시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더욱더 풍성한 2025년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6년도가 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도 힘차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겨울 여행 겸 뮤지엄산 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